몇 주 전에 유치원 사교육비가 5년 새 38%나 증가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유치원이 22만 4천 원, 초등학교가 42만 원, 중학교가 54만 5천 원, 고등학교가 68만 4천 원이고요. 5년간 지출액 증가폭이 가장 큰 학교급은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유아기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크다는 얘기죠. 특히 한두 명의 자녀만 있다 보니 자녀 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모의 관심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 과연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인 영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단순 학원일 뿐인데도 많은 부모가 정말 겁없이 자녀를 보내고 있죠. 검증되지 않은 교사와 교육과정으로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단지 영어 몇 마디 하는 것에 만족해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아 대상 사교육이 행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고 기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나서서 내 아이를 잘 가르쳐 보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빚어내는 결과인 거죠. 그러나 부모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서 매우 우려스러운 거죠. 정부에 대한 부모의 불신은 현재 유아교육이 공교육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앞으로 무분별한 사교육이 더 횡행할 것이고 아이들은 계속 거짓된 정보 속에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시급히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해서 모든 유아가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유치원 정교사로부터 교육받아야 합니다. 현재 유아교육이 공교육과 거리가 먼 상태지만 정부가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은 서구식 공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전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공교육 제도가 규정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1976년에 5개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학급수는 80년에 59개, 87년에 5,831개로 급격히 증가하고요.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체계화되었습니다. 1994년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으로 교육의 기획, 균등 실현, 초등교육과의 연계,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사회적 요구 부응,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가치 극대화 이런 걸 언급하였습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공포됨으로써 유아교육은 공교육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공립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이 증설되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맞벌이 가정이 급증하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IMF라고 말하는 그 시기인데요. 당시에 많은 가정이 실직하면서 전업주부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외벌이로는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서 맞벌이 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 거죠. 결국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여성 인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발전한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치중한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유아교육의 주체인 유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맞벌이하는 부모의 편의만을 고려한 정책이 진행됨으로써 유아의 욕구와 발달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이루어지려면 유아교육의 주체인 유아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공교육의 원리인 평등성, 보편성, 의무성, 무상성 등에 따라 국가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OECD 국가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유아교육을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대부분 공교육으로 유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는 유아교육이 공교육제도에 포함되어서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정지원과 교사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교육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고 만 5세 유아는 100% 유아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만 2세에서 4세까지는 유아학교에 부속된 유아원과 유아학급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가장 심각한 게 교사 대 유아 비율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만 5세의 경우 보통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대 25입니다. 교사 1명이 25명의 유아를 교육한다는 건데요. 요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2명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거죠. 게다가 학급의 크기나 시설, 설비와 같이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 요건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입니다. 평등성이 온전히 구현되려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조건의 평등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선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보통합으로 정부는 부모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유아교육에 소홀한 결과 부모가 정보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더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면서 사교육이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제도로 정착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이제 전문가에 의해 소극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가가 유아기부터 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면 개인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